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 기자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650명 가까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증 환자가 늘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사망자도 계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의학할리먼은 코로나19를 말한다 세 번째 온라인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 갈 곳 없다, 그 대책은, 이런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궁금해한 내용을 저희들이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시청자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차기 중환자의학회 회장을 맡은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은요, 자, 세계 중환자의학회 이사로도 최근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중환자 분야의 지금 최고 전문가이신데요. 지금 2달 전만 해도 하루에 3,000명이 생겼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4,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3,000명은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 지금 확진자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더 늘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의 노령층 환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사망률도 높고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의료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온 국민이 관심 많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되게 사실은 막 언론에서 막 이게 심각하다, 큰일 났다 막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봤는데 네네. 사실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11월 25일 날 보니까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그 연구자들이 네네.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뭐 지금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네네. 나흘밖에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아. 손재가. 지금 그래픽 보니까 지금 뭐 환자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군요. 남아프리카 그쪽에서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경향을 봤습니다. 네네. 근데 보니까 이 가장 높았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가 있고요. 네네. 최근에 약간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기는 해도 네.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 병이 퍼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네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합병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 확진자가 늘어나도 지금까지는 이 사실 백신을 80% 이상 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백신 효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늘지 않을 것이다 가 지금까지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 이 수치가 이게 오히려 위중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가장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네네.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그 환자들의 경향인데요. 네네. 그 전에는
환자 수가 많더라도 60대 이상의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10월 말부터 이런 그 60대 이상의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쪽에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더 느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팩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었는데다가 지금 돌파 감염 환자들 중에 상당수 환자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짜 말로만 맨날 위중증 그러는데 위중증 환자가 되면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 어떤 치료받고 또 회복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별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병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점은 무증상이거나 네. 병 아주 초기 때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7일 내지 10일 정도 있어야지 그 중증 환자가 되는데 그때는 바이러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네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 내부에 생긴 이런 염증성 반응 때문에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손상 장기는 역시 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 외에 뭐 심근이 망가지게 되면 심근염,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콩팥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 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주요 장기에 드물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거기에서 혈관염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 혈전 문제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이게 그러면 좀 환자들의 회복률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무증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올 정도로 특히 인공호흡기를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위중증이 된다면 상당히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뭐 한 3분의 1 내외의 사망률. 결국은 그 외국 환자들도 보면 초기 이태리냐 뉴욕처럼 환자가 넘쳐서 모든 환자가 위중증으로 생겨서 그 위중증이 생겨서 병원으로 오시는 그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고요. 네네. 우리나라처럼 초반부터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쪽 데이터보다는 훨씬 사망률이 낮을 텐데 네네. 어쨌든 그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영향을 벗어나서 환자가 생기게 시작하면은 역시 사망률도 같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국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75%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잖아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 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환자 병상을 가지고 보면 지금 온 신문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평소에 중환자 치료에 대한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어떤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충분한 수가 보전이 그쪽이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어느 정책적인 어떤 필요성, 예를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에 조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법으로 뭐 무슨 걸 하던 그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기는 어려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환자 분야는 만성적으로 굉장히 그 평소에도 굉장히 턱 밑까지 차 오른 듯한 그런 상황으로 네네. 각급 병원에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쪽 분야에 충분히 투자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일본 중환자 하시는 네네. 의사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공공병원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병원들이 대부분의 코로나 치료를 담당했고요. 네. 거기서 아주 그러니까 환자 수가 피크를 이룰 때는 일부는 대학병원급으로 그 환자들이 넘어와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는 그렇게 환자가 조금 늘어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중환자실은 구조적으로나 그리고 인력적으로 이게 환자가 갑자기 늘어도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일본의 1급 중환자실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얘기를 하려면 24시간 중환자 의학을 하는 전문의가 환자를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한 명당 2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의료기사의 백업도 24시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1급 중환자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중환자들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입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한 중환자에 대한 또 대책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함으로써 지금 이런 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 준비된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100병상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하고 경기 등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요. 벌써 85%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중환자실이 지금 환자 수에 비해서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대책을 간단히 얘기해 주면서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정부가 단기적으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지역별 행정명령을 통해서 각 병원별로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 수를 더 많이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결국은 제로섬 게임 비슷한데 이게 코로나19 쪽으로 그 자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비코로나 환자들에 쓸 수 있는 중환자 자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그 코로나19를 보고 있는 그 중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거의 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부담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 생각은 그런 조금 더 환자를 효율적으로 분류를 하고 환자가 나빠졌을 때 그 이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이런 그 거점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더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진짜로 악화가 되는 사람들을 이런 상급종합병원 쪽으로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고려하는 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가 아주 그 위급한 수술을 하는 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1100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좀 학회에서 좀 학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 중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환자 수를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중환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가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7일 내지 열흘 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가 줄어들더라도 결국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만큼 더 의료계에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라면 지금 조금 일반인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약간 입실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응급실을 가면 응급 환자를 뭐 응급의 중증도에 대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트라제라고 하는데 중환자도 이런 트라제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예,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목표는 최대한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가장 거의 사망하실 분들을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자원이 들어가는 게 옳은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감염병도 일종의 재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학회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원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진짜로 꼭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 자원이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 네.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의 재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지금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 중환자의학회 우리 차기 회장님으로서 좀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들이 의사가 된 목적은 결국 환자들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중환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저희 중환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꼭 치료가 필요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아마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의학 한림은 코로나19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으로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의학 한림원은 코로나19와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온라인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